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신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여부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승인이 되면 국내 첫 치료제가 되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 치료제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식약처는 이 레키로나주의 임상 결과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자문 절차인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검증 자문단은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권고를 했고요. 경증 및 중증 등 성인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간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당히 탄력을 받아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승인이 되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자, 일단 늘 시장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료의 어떤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 그리고 재료 발표와 함께 재료 소멸에 따른 주가 하락. 일반적으로 각 종목별의 움직임은 거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장 움직임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셀트리온은 조금 다르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체가 있고, 그 실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의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에 좀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 있는 치료제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여겨지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또는 매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시에 방향성이 상승이냐 또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을 시에 그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매도가 이제 5월 달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실행할 부분이지 끝없이 계속적으로 밀어둘 수는 없을 부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소위 이제 공매도 또는 공매도 어떤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암묵적으로 지금 이제 필드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려하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수익 구간 내에서 차분히 분할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서 남은 물량 좀 끌고 나가시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수익권이면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공매도 타겟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에 올인한 포드 2025년까지 3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사는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포드 CEO는 전기차 주도권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포드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내년까지 100억 달러 넘는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이제 더 많은 자금을 들여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올해 말에는 전기 밴을, 내년에는 이 픽업 트럭 F150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기차 업체들의 이런 주도권 쟁탈전은 심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소식에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춤을 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전 세계 트렌드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리포트, 지금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주요 리포트까지 좀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지금까지 어떤 전기차 섹터, 전기차라고 한다면 구동 모터도 포함될 것이고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2차 전지 그런 모든 섹터에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버블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왔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어떤 결과에 따른 그런 어떤 시장 트렌드 어떤 움직임과 또 외부 어떤 투자금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포드에서도 자율주행 또는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용량 또는 좀 더 주행거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력수를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더 힘 있는 장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저도 이제 관련 점 찾아보니까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아메리칸 머슬카의 형태를 그대로 가가지고 일단 무겁고 비효율적이고 또는 배터리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 차량 대비했을 때는 2배 이상의 어떤 용량을 투입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차 모델별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거나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력이 사실상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따른 어떤 각 벤더별, 완성차별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의 어떤 수익 창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시각이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앞서 LG화학과 같은 종목, LG화학뿐만이 아닙니다. 뭐 LNF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또는 에코프로비엠 각각의 종목별로도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 내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군도 있고 지금 현재 시점 시장의 어떤 도전 구간 내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상당히 주가가 저점 대비했을 때 100% 이상,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투매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장들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설 명절 전후까지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좀 관찰하시면서 한 번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기차와 관련한 종목들 버블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실적, 결과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 상승 점쳐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까지 함께 보시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사인데요.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소스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아마도 불닭, 고추장 등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나, 매운맛으로 날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인기가 한식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소스류 수출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를 하면서 3억 달러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스류 수출은 해마다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홈쿡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한류 열풍의 K푸드까지 인기를 받았습니다. 자,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또 한국식 소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주시고 내용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자,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그러니까 종목이라보다는 이제 앞서 뭐 너튜브라든지 각종 SNS 통해서 매운맛, 정말 이것을 챌린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그에 따른 어떤 우스갯거리로서의 상당히 이제 컨텐츠가 다방면을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과 한 2년 전쯤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서부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입맛이 바뀐 것이 또는 이제 K-팝과 그와 관련된 연관성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음식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비비고와 같은 제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현지화를 통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즙이 많다든지 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량이 많다든지 뭐 이런 식의 각각의 현지화를 통해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와 관련된 어떤 종목이나 섹터는 지금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CJ 쪽과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볼 수는 있겠으나 실적에 큰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스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식품주를 분류됐던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서 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어떤 테마로서의 어떤 주가 급등락은 있을지언정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해외 실적이라든지 수출량이 늘어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매출 이익이 증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잡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테마주 또는 어떤 투기주로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 소스 테마와 관련해서는 실적으로까지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좀 짧게 바라보고 테마성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